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는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 투기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입에 발린 사과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라는 게 전제될 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국적인 땅 투기, LH를 비롯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말, 또 자신에게 쏟아지는 양산 사저, 그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말 전혀 없이 그냥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 5일 전에 여권에서 먼저 이야기했죠. 이 땅 투기 문제, LH 땅 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공직자 전수조사 특검을 하자라고 여권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을 그동안 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머뭇머뭇하다가 오늘 오전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야당에서 받아들인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 작업을 하고 있는, 오늘은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오세훈과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여론조사 기관을 두 곳으로 하는 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최종 오늘 내일 안으로는 이제 문구에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가 되면 공동선대위를 만들겠다. 그 다음 보궐선거 뒤에는 합당하겠다. 국민의힘과. 그 다음 합당과 더불어서 야권 전체의 연대의 틀을 자신이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승부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야권 전체가 하나가 돼서 가는 가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그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로 우리나라 영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축하를 드릴 만한 일입니다. 다음 달 25일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윤여정 씨가 꼭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윤여정 씨가 나오는 영화를 본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TV에는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토크쇼에 나와서 윤여정 씨가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말을 재밌고 야무지게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영화 제목이 미나리예요. 미국에 이민 가는 그 가족의 내용을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 미나리 하면서 이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딱 이 철입니다. 이제 매화가 피고 이제 곧 벚꽃이 피는, 이 매화가 피는 이 시점에 이 경남이나 경북 지역, 특히 경남 지역에 가면 그 미나리가 많이 지금 나오는 철입니다. 그 미나리와 함께 삼겹살을 같이, 이렇게 미나리와 삼겹살을 같이 구워서 먹는, 그게 정말 별미입니다. 그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그 삼겹살의 고소한 맛이 섞여서 식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한번 드시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이 철에 굉장히 좋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 매화 축제도 열리지를 못할 겁니다. 그 매화 축제도 같이 열리는데 평소 같으면 그 매화 이렇게 농원이 아주 크게 있는 매화 농원 안에서 그 미나리와 이 매화꽃 사이에서 미나리와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는 그 아주 별미, 매화 꽃향기 속에서 그 미나리와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 아주 색다른 경험, 아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 못 해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땅 투기와 관련해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데 이어서 오늘 갑자기 또 사과를 했는데, 어제 얘기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되돌아본 뒤에
부패 인식 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사과는 했지만 자신이 지금 잘 해왔고 또 이 부동산 문제는 적폐라는 인식을 그대로 또 드러냈습니다. 뭐 자기 잘못은 없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일반 국민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정권 잘못이고 자기들에서 지금 부정부패가 문 정권 들어서 잘 돼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윤석열 쫓아내기에 실패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전환이 됐죠. 그 뒤에도 윤석열 쫓아내기를 계속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검찰 해체를 여당이 추진하는데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를 계속해서 결국 윤석열이 옷을 벗었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사과는 이런 식입니다. 입에 발린 사과입니다. 이 문재인의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 이건 또 도저히 여론이 밀려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뭐 도저히 못 살겠다. 대통령이 지금 뭐 정상이냐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사과를 하면서도 자기는 부정부패 일소를 잘해왔답니다. 그동안. 이 적폐 처리를 다 잘해왔는데 부동산 부분만 좀 소홀히 됐다. 앞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사과하고 뭐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고 뭐 그건 제쳐두고요. 자신의 양산 사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용도 변경까지 했으니까 곧 아마 설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를 맡기든지 스스로 아니면 먼저 자신의 손으로 그 농지 부분은 떼어내십시오. 아니면 지금 있는 집에 그대로 살게 하든지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만 집을 짓도록 빨리 곧 수정을 하고 모든 걸 취소하고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 뭐 양산은 고향도 아닙니다. 뭐 시골 농사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마지막 퇴임 뒤를 살고 싶다고 하는데 뭐 그 뜻 존중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법을 어기지 말고 상식을 어기지 말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지금 있는 새로 산 사저 부지의 농지 부분은 포기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곳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다른 그 지역에는 양산에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빨리 옮기십시오. 국민에게 정말 사과를 하겠다면 자신의 사저 부분을 깨끗이 털고 거기에 지금 있는 거기에 절반이 농지인 그 땅을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집을 짓는 것은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올가면은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십시오.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새로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정 안 되면 지금 사는 집도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뭐 경호상 문제가 있다는데 경호상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겠는데 별일 없다면 포기를 하십시오. 이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거 그대로 500평, 600평 되는 농지를 형질 변경하면서까지 대통령이 11년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못 삽니다. 그 사저 못 들어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를 보고 뭘 배웠습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설계 단계, 공사 단계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짓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서 300~400평의 경호동이 필요하죠. 근데 대통령이 가서 퇴임한 뒤에 가서 부부가 사는 집이 1200평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호화스럽단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농지까지 넣으니까 1200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뭐 돈 여유가 있으면 3000평, 4000평이든지 하십시오. 근데 왜 농지를 넣느냐는 겁니다. 왜 농사를 지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털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사과는 입에 발린 사과일 뿐이다. 그건 어느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 4, 5일 전부터 제가 이건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 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땅 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야당 받아라. 근데 좀 머뭇거리다가 오늘 급기야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을 받겠다. 국정조사까지 하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나아가서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하자 받았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여당이 특검을 제안한 것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지금 죽을 맛이니까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던진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권도 없애자는 마당에 여당 스스로가 특검을 주장한 것, 검찰에게 맡기자라고 한 건 스스로 모순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정부합동수사단,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그 정부합동수사단에 검찰 2명 파견되어 있는데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소 부분을 아마 협의를 하고 있겠죠, 앞으로. 지금 검찰을 전부 배제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특검을 하자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장, 궁지에 몰린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늦었지만 잘 받았고요. 자, 특검하면서 지금 여당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어제 박범계는 또 고검장들 만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할 역할이 있다라고 쇼였습니다. 쇼합니다. 또 대검에서도 이번 땅 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할 역할이 있으면 찾아서 검찰 수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쇼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땅 투기 수사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는 거니까 특검도 이제 하니까 자기 입으로 특검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여당에서. 검사 없이는 안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제대로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정부 수사단 좋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나와서 수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라, 여당이. 너 자기 입으로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검찰, 경찰이 협조해서 제대로 된 땅 투기, LH 땅 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국정조사 필요합니다. 국정조사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은 전혀 다른 성격이니까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고, 그 다음 특검은 특검대로 받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나아가서 고위공직자, 청와대 전수조사 하루빨리 착수를 하도록 빨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 보시면 지금 부동산 투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갈팡질팡입니다. 대통령도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 대통령제 나라 국가에서는 이 국정의 방향이 움직일 정도여야 합니다. 그 대통령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중요하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어제 적폐청산을 했다고 오늘 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다가 이 지경입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차기 후보라는 여권의 후보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입니다. 박영선 마찬가지로요. 이재명이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재명은 정말 기회주의자의 면모가 뚜렷이 좀 나타나죠. 지금 자기가 할 말은 많지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에 대한 자기들 공무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나중에 너 뭐 했냐?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게 있으니까. 지금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조사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단을 잘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에 전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를 만들자.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자신이 당선되든 자신이 후보가 되든 자신이 당선되지 않든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 그 다음 그냥 합당에 그치지 않고 이제 야권 전체의 연대, 야권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자신이 거기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승부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측 간에 서로 비방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나오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급적 유튜브에서는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게 되면 각자 당사자 진영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좀 헐뜯는 게 되죠. 경쟁이니까. 그 다음 여기에는 여권에 지금 민주당 쪽에 또 갈라치기 분열 공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언론도 지금 편을 나누어서 갖가지 가짜 뉴스, 추측 뉴스로 여러 가지 보도를 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가닥만 잡아가면 된다.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의 가닥은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야기한 이겁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형태이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누가 되든지 간에 공동선대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선거를 같이 치르는 겁니다. 선거 뒤에는 전부가 하나로 다 뭉치는 겁니다. 야권에. 이것을 반대하는 야권의 세력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태시키는 겁니다. 이제 버리고 가는 겁니다.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중요하게 안철수와 오세훈, 윤석열이 주역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안철수가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에서 오세훈이 이제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김종인이가 안철수는 토론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별의별 공격을 다 합니다. 오세훈은 또 안철수와 윤석열이 함께해서 야권을 분열시킬 것이다.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제 오세훈 후보가 그 비전 발표회 뒤에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부분.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뒤로 빠져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선거 뒤에 야권 대통합에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나 이렇게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평소에 야당, 당을 관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선거가 정치가 어려운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게 정치가 시험을 치는 것이라든지 스포츠 시합하고 다른 것이 스포츠 시합은 경기를 해서 이기면 됩니다. 시험은 시험을 잘 쳐서 합격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치는 이 전투를 잘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합, 정치 시합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판정은 국민이 내립니다. 국민이 어떤 판정을 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이 안철수에게 이기기 위한 것만 지금 생각하고 하는 저런 행동들 그동안 저런 건 야권 통합의 국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태돼야 될 사람이다. 행동이다 보입니다. 안철수가 얘기했듯이 안철수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공동 선대위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합당하는 겁니다. 야권이 다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오세훈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토론회 때. 안철수의 제안을 받아서. 4월 보궐선거에는 누가 이기든 하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쟁은 정말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입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가끔 헐뜯는 싸움도 경쟁이다 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여권이 또 이상한 언론이 나와 개입을 해서 갈라치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큰 가닥을 잡아서 가면 된다. 이제는 정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후보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뒤로 좀 빠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도. 윤석열은 야권 분열을 하러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이 바라보는 지점은 지금 윤석열이 제3후보로 나가느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느냐를 가지고 많은 분석이 나오고 지지율 조사까지 나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기존의 야당이나 제3후보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 뒤에 모두가 하나 될 그 야권 전체가 하나 되는 그 중심에 윤석열이 서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야권 전체가 하나 되는 것에 찬성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가야 될 지점에 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 양산 현재 사저 부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저거 다 취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농지가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는 게 빠릅니다. 저거 그대로 안고 문재인 대통령 갈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늦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땅 투기에 대해서 특검하자. 공무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국정조사 하자. 잘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 오전 야권 단일화에 관련해서 야권이 모두 원팀이 되어야 한다. 선거 전에 공동 선대위부터 만들겠다. 선거 뒤에는 합당하겠다. 그리고 윤석열까지 포함되는 모든 야권 연대, 야권 대통합 자기가 추진하겠다. 자기가 후보로 나가든 서울시장으로 선거에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어떤 경우와 관계없이 하겠다. 오세훈 후보도 그대로 오늘 동의하면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하면 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